저는 이 영상을 만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했고, 대출은 쌓이고, 취업은 안 되고, 돈 들어갈 곳은 산더미였습니다. 그 시절 누군가 시크릿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면 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요? 완전히 사기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책의 광팬입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수천만 명이 이 책을 읽었잖아요. 왜 대부분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삶이 바뀌었을까요? 오늘 그 간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지금 핸드폰 잠깐 내려두시고 딱 20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사기 취급했던 제가 광팬이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달라진 게 없었던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핵심을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시크릿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이건 중력의 법칙처럼 내가 믿든 안 믿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에너지이고 주파수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를 송출하면 같은 주파수로 맞춘 라디오가 그 방송을 수신하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왜 어떤 사람 주위에는 늘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주위에는 늘 문제와 갈등만 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 노력이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됐고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은 안 됐을까요? 그 비밀이 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 줄여서 RA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간에 위치한 이 신경망은 매 순간 쏟아지는 수백만 개의 정보 중에서 무엇에 주목할지를 결정하는 필터입니다. 고급 지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갑자기 길거리에 지차들이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뇌가 설정을 바꾼 겁니다. 기회에 집중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뇌가 문자 그대로 다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 뇌는 평생 변합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뇌에 신경회로를 만들고 그 연결이 점점 강화됩니다. 신경과학의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매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 회로를 강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종이에 쓰고 일부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러다 보니 무언가 결정을 할 때도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큰 일들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서 피아노 연습을 실제로 한 그룹과 상상만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일주일 후 뇌를 스캔했더니 두 그룹 모두 운동 피질의 같은 영역이 확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뇌는 실제로 연습한 것처럼 변한 겁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신경과학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진짜 연료가 따로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물입니다. 생각 없는 감정은 방향이 없고 감정 없는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둘이 만날 때 진짜 창조가 일어납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정말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직접 느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감정에도 주파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기쁨, 감사는 높은 주파수이고 두려움, 분노, 수치심은 낮은 주파수입니다.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창의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은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바꾸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현재가 아닌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상황극을 만들어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지금의 이 느낌을 그때는 몰랐었어. 그때도 지금의 이 기분과 느낌을 알았더라면 하면서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사소한 생활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니 주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변했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변했고 하는 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매 순간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저보다 주변에서 먼저 인지했고 먼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에너지 주파수 이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당신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감정이 이미지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현실을 당겨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딱 이 방법들만 했습니다. 첫 번째, 원고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라. 시크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말은 안 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밝은 집에서 살고 싶다. 내가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하면서 월 1천만 원을 벌고 싶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종이에 5년 후, 10년 후 제 모습과 환경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환경을 묘사하고 그 환경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어느 장소에 있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까지 썼습니다. 단 어떻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상상력으로 어떻게를 미리 정해버리면 그 자체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제가 한 일은 그 원고를 3번씩 읽은 것뿐입니다. 두 번째, 시각화와 비전 보드입니다. 199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농구 자유투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습한 그룹은 24% 향상, 전혀 연습하지 않은 그룹은 제자리,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그룹은 23% 향상되었습니다.
거의 실제 연습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매일 밤 완벽한 경기를 머릿속으로 수영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실제 경기에서 그의 몸은 이미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각화할 때는 오감을 모두 동원하세요. 원하는 집을 상상한다면 바닥의 촉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커피 향, 소파의 느낌까지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의 감정을 진짜로 느끼세요. 그 감정이 없으면 시각화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3가지를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정했습니다. 볼 때마다 잠깐 멈춰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미 가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3번째, 감사와 확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것 3가지,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거창하게 시작하려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다리가 멀쩡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미 기적 같은 감사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사용했던 감사의 실천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언은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현재형으로, 긍정문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건강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입니다. 루이스 페이는 평생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월러스 워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자, 여기까지 다 알겠는데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끌어당김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의심, 조급함, 집착. 정말 될까? 언제 오지? 왜 아직도 안 와? 이런 생각들이 저항입니다. 저항은 나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신호를 계속 강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표를 그리고 상상하고 확언하고 감사 명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번 현실 앞에서 조급해졌고 번번이 KO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억지로 막으려 애쓰지 않고 물 흐르듯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도 있을 것이다. 실망하고 패배하고 싸우고 두려워할 일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끌어당김의 일부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 눈물 나게 노력했습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그것을 밀어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책상에 붙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잘 될 텐데. 이 한 문장의 힘을 저는 한참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강하게 원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결핍 신호가 된다는 원리를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잘 될 텐데 이 또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이 되다 보니 반응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반응의 자리에 대응이라는 새로움이 생겼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개념 중에 역설적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좋은 예입니다. 자야 해 라고 애쓰면 더 잠이 안 옵니다. 반대로 앉아도 괜찮아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잠이 옵니다. 집착이 저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멈추세요. 흘려보내세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버튼을 눌렀고 결제했습니다. 5분마다 왜 아직 안 와? 정말 오는 거 맞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 거라는 걸 알고 다른 일을 합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나가서 받습니다. 끌어당김도 같습니다. 우주에 주문했다면 올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영감이 오면 행동하세요. 우주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당장 오지 않는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거나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흐름에 저항하지 말라. 물처럼 되라.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삽니다. 후회, 원망, 분노.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없습니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를 느끼면 후회할 미래를 창조합니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반대로 지금 감사를 느끼면 감사할 미래를, 지금 기쁨을 느끼면 기쁜 미래를 창조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삶 자체에 저항하는 것이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고 있다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단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하나만 찾아보세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순간은 힘의 지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과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어도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세요.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걱정입니까? 신뢰입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그 선택이 다음 순간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갑니다. 시크릿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창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의식에 삽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나빴어. 저 사람 때문이야. 외부의 책임을 돌립니다. 편하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다른 상황도 만들 수 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상황을 선택할 수 없을 때도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 결정이 다음 순간을 만듭니다. 언제든 내 상황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십시오. 책상 위도 좋고, PC에 붙여도 좋고, 핸드폰에 저장해서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오늘 그 분야를 10분만 공부하세요.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원하는 몸이 있다면 오늘 계단을 걷고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나는 창조자다, 나는 선택한다, 나는 행동한다 는 메시지를 우주와 나 자신에게 동시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저도 한때는 이것을 사기라고 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대출에 짓눌리고 앞길이 캄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제가 본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 제가 발산하던 주파수가 만들어낸 세상이었다는 것을.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모든 이론이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 생각은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제가 경험하고 실천한 4가지 방법, 원고 쓰기, 시각화, 감사와 확언, 그리고 내려놓기. 이 4가지 방법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이 4가지 원칙은 함께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궁극적인 끌어당김의 종착지는 내려놓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함과 반응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와 내가 만들어내는 창조의 새로움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어설프게라도 오늘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실천했느냐, 아니면 듣고 넘겼느냐. 이 하나가 다릅니다. 당신의 현재 삶은 과거 당신이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자아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지금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목표의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출발 신호를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